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포코 M8 프로를 가지고 있고 오늘 이 폰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해야 합니다. 이때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서 스와이프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맞죠? 네, 만약 왼쪽에서 스와이프하면 알림이 나타나죠. 맞죠? 오른쪽에서 스와이프하면 토글 메뉴가 나옵니다. 이제 이 토글들 중에서 우리는 화면 녹화 토글을 찾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본적으로 라벨이 붙어 있지 않아서 이런 모양의 아이콘을 찾아야 돼요. 만약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면 실제로 편집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 플러스가 있는 모든 토글이 표시됩니다. 이제 이 토글들은 추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목록에서 화면 녹화기를 찾을 수 없다면 여기서 찾아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추가됩니다. 그리고 나서 체크 표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심이 있다면 맨 위로 스크롤하면 제어 센터에서 아이콘 라벨 표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켜면 여기서도 해당 목록에 라벨이 계속 표시됩니다. 타이틀을 추가했다면 이제 목록에서 찾아서 처음에는 길게 눌러줍니다. 그 이유는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제가 추천하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해상도 변경은 이미 가장 높은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따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디오 품질이 현재 초당 16메가비트로 설정되어 있는데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서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이 값을 실제로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대치는 30입니다. 그 이상은 완전히 과도합니다. 100까지도 있는데 그걸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지가 더 선명해지긴 하지만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이미 16이면 충분히 잘 구현되고 있을 거예요.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점은 움직임이 많을 때 움직이는 이미지가 약간 흐릿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16 정도면은 이미 차이를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걸 아주 큰 화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녹화할 때 아마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 효과는 예를 들어 어두운 장면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보일 때 나타납니다. 어딘가에 색이 균일하게 같은 부분이 있으면 색이 바뀌는 지점에 거의 선처럼 보이는 부분이 생기죠. 여기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비디오 게임이나 비슷한 것들에서 움직임이 많고 다양한 것들이 화면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부분에 비해 색이 좀 더 균일한 블록 형태의 영역이 그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녹화가 메가비트 용량을 16에 맞추기 위해 데이터를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아티팩트처럼 보이는 현상을 본다면 더 높은 값인 2432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리는 건 말씀드렸듯이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더 높은 값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이 값이 실제로 초당 얼마나 많은 저장 공간을 차지할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 녹화의 경우에요. 지금은 초당 16메가비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만약 이 값을 100으로 설정하면 얼마나 많은 저장 공간을 차지할지 상상해 보세요. 같은 종류의 녹화의 7배나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한 차이점은 영상이 엄청 선명해지고 가능한 한 최고의 화질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 50과 100 사이에서는 그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해상도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값들은 사실상 과한 설정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저는 기본값으로 둘 거고 대신 프레임 레이트를 올릴 거예요. 이제 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15, 24가 있고 24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여러분에게 믿게 하려던 것과는 달리 이건 시네마틱한 경험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걸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30이나 60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60이 더 좋아요. 이게 거의 모든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90도 있습니다. 지금 이 디스플레이는 최대 120까지 지원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옵션이 없어서 보시다시피 최대가 90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녹화할 때 움직임이 있으면 부드럽고 선명한 모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휴대폰에서는 문제없이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뭔가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려고 한다면 그 90프레임은 사라집니다. 어차피 자동으로 업로드되면서 60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60에서 90 사이의 프레임은 결국 다시 60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쓸모가 없는 거죠. 그리고 녹화할 때 60프레임은 제가 생각하기에 딱 좋은 지점이에요.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사용하고 싶은 거의 모든 플랫폼과 모든 모니터가 60프레임을 지원하죠.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그게 또 하나의 제한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영상을 컴퓨터 모니터나 직장에 복사해서 보려고 해도 대부분의 직장 컴퓨터는 고주 사율을 지원하지 않아서 60Hz에 맞춰져 있고 그 이상은 볼 수 없으니 60이 최적의 선택이에요. 여기서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몇 가지는 화면 방향과 사운드 소스 같은 것들이에요. 사운드 소스는 원하는 걸 선택하면 돼요. 마이크, 시스템 또는 둘 다 선택할 수 있죠. 둘 다 선택할 경우에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마이크가 스피커 소리를 다시 받아서 원치 않는 에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화면 방향에 관해서는 이 옵션이 꽤 중요할 수 있어요. 기본값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시작할 때의 방향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그게 아마 위쪽이 될 거고요. 어쨌든 그 상태로 유지되지만 직접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른 옵션들도 몇 가지 더 있어요. 터치 표시, 버튼 탭 표시, 그리고 터치 제스처 표시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 두 옵션 모두 화면에서 어디를 누르고 있는지 표시해 줄 거예요. 실제로 녹화 영상에는 손가락 위치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누르는 위치에 반투명한 회색 점이 생겨서 어디를 터치했는지 보여줍니다. 아무튼 이제 버튼을 찾아서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오버레이가 뜨고 몇 가지 옵션이 나와요. 첫 번째는 녹화 버튼 폴더인데 이걸 누르면 화면 녹화 파일만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갤러리에서도 녹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도 잘 되어 있어서 이 앱으로 보면 정말 편리해요. 그리고 버튼을 길게 눌러서 들어갔던 설정 메뉴도 있고 닫기 버튼도 있습니다. 그럼 녹화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녹화한 시간이 타이머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앱이든 열 수 있는데 먼저 와이파이를 켜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가끔 겪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제대로 비판하고 그래서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계정이 없고 이용 약관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구독료를 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앱을 직접 설치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정리했으니 여기에서 콘텐츠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를 스와이프해서 볼 수 있고 로그인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이걸 닫아봅시다. 그리고 뭔가 눈에 띄는 것도 한번 열어보죠. 또한 이렇게 가로 모드로 표시될 무언가도 열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화면 방향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하네요. 이미 가로 모드로 전환을 시도했었습니다. 이제 이 오버레이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지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하면 화면 녹화가 갤러리 앱에 저장되니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화면 녹화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앨범 탭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이곳에서 하나의 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스크린샷 및 화면 녹화라는 앨범입니다. 그럼 이제 잘라내서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하면 기본적으로는 스크린샷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탭, 즉 화면 녹화 탭이 있어서 클릭하면 여기서는 오직 화면 녹화만 볼 수 있습니다. 찾고 있는 화면 녹화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구글의 포토 앱보다 실제로 더 낫다고 봅니다. 여기서 바로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보시게 될 내용은 여러분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 설계된 안드로이드의 기능입니다. 사실 이 기능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업 간 거래를 통해 그들의 앱이 휴대폰에 미리 설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나왔네요. 이게 바로 넷플릭스가 열리는 화면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한 거라네요. 물론 그렇겠죠. 여러분은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앱이 내 허락도 없이
서비스 약관도 제시하지 않고 내 폰에서 자기 멋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보시다시피 실제로 녹화 중인 방향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건 꽤 괜찮네요. 이걸 생각해보면 검은색 여백이 생기나요? 아니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좀 별로이긴 하네요. 여기서 방향이 꽤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로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를 열자마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건 제가 기기를 뒤집어도 사실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더 안 좋아 보여야 합니다. 그럼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바로 문제를 볼 수 있죠. 특정 방향에서 시작하면 예를 들어 저는 세로 모드에서 시작했는데 어떤 콘텐츠를 열어도 영상이 계속 세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영상을 열어도 자동으로 가로로 전환되어 화면 전체를 채우지 않습니다. 계속 세로 모드로 유지돼요. 그리고 위아래에 검은색 여백이 생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검은색 여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 모드로 이동할 때 화면 전체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채워지는 이유도 이 때문인데 이미지는 화면 전체 너비가 아니라 이 부분에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녹화하기 시작할 때는 이 점을 꼭 알아두세요. 원하는 방향을 미리 선택하거나 아니면 녹화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여세요. 그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방향이든 열려있는 상태에서 녹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아까 넷플릭스에서 본 것처럼 그 기능은 여러분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앱 같은 곳에서 이런 기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행 앱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정확히 말하면 은행이나 돈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가 있어서 은행 앱에서 어떤 비밀번호를 사용하는지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게 여러분의 재정 상태에 얼마나 큰 취약점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어떤 종류의 악성 코드도 은행 앱이나 여러분이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볼 수 없게 막아주기 때문에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네이티브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같은 앱에도 좋은 점입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이 뭔가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려고 한다면 그걸 막으려는 건데 특히 스포티파이 같은 서비스도 이런 걸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티파이는 원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로 시작해서 모든 미디어를 불법으로 다운받아 앱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저한테 뭔가를 못하게 막는다는 게 정말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회사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서 말이죠. 결국 규칙은 남한테만 적용되고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규칙은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 나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스트림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저장소를 추가하면 예를 들어 저는 서라 스트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애플리케이션은 GitHub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설정이나 초기 설정 과정에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저장소를 추가하고 메가 리포를 추가하면 됩니다. 아마 메가 리포 같은 이름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 중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헥사이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여기에서 서라 스트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소에서 서라 스트림을 선택하면 짜잔, 여기에서 완벽한 레이아웃을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포함한 모든 다양한 스트리밍 플랫폼이 다 있고 넷플릭스를 공짜로 볼 수 있는 Go Screw Yourself 넷플릭스도 있는데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돈 내는 것보다는 낫고 또 전용 기기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든 녹화도 할 수 있으니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Revanced, 특히 유튜브 뮤직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이걸로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광고 없이 깔끔한 배경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